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나는 매일 밤을 새워가며 이렇게 발버둥 치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돈도 사람도 심지어 운까지도 마치 자석처럼 저절로 끌려가는 걸까? 만약 그 답이 남다른 재능이나 화려한 배경에 있다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놓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기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간절한 의지뿐이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신화를 만든 거인, 바로 정주영입니다. 그가 평생을 지켜온 궁극의 습관은 결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는 가장 단순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도 어제의 나를 넘어 내일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고 싶다면 이 채널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구독 버튼을 누르는 그 작은 행동이 당신 인생의 가장 위대한 도전의 시작이 될 테니까요. 자, 이제 당신의 인생을 역전시킬 첫 번째 습관의 문을 엽니다. 그것은 바로 순수한 마음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순수한 마음, 너무 순진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 아닌가? 라고 말이죠.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에서 순수함은 오히려 약점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이 평생을 통해 증명해낸 순수한 마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여리고 무른 순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단단하고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힘, 바로 자석과 같은 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한 순수함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나이와 지위를 떠나 그 누구에게서든 기꺼이 배우려는 유연함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주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막 사업의 길에 뛰어든 가진 것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수십 년간 시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보통의 젊은이라면 그들 앞에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든 아는 척을 했을 겁니다. 어깨에 힘을 주고 잘난 척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 했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자존심이라고 부르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정주영은 달랐습니다. 그는 연배 높은 상인들의 조언 앞에서 자존심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스스로 벗어 던졌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아직 모릅니다. 경험이 부족하고 아는 것이 없습니다. 부디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겠습니까? 이 한마디, 이 짧은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상대방은 그의 솔직함에 무장해제되었습니다. 경계심으로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낮추고 진심으로 배우려는 젊은이에게 자신이 평생 동안 피땀 흘려 얻은 지혜와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정주영에게는 온 시장의 상인들이 든든한 스승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필터로 보정된 사진, 완벽하게 연출된 일상, SNS 피드 속에서 우리는 아는 척, 가진 척, 괜찮은 척, 그렇게 수많은 척들로 나 자신을 포장하고 있지는 않나요? 모른다는 말을 하면 뒤처져 보일까봐 두렵고 부족함을 인정하면 나약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겁이 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는 갑옷은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고 점점 더 무겁게 짓누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를 막아버리고 진실한 관계를 맺을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결국 그 무거운 갑옷의 무게에 짓눌려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정주영은 이미 젊은 시절에 그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자존심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깊은 곳으로 끌어내리는 무거운 쇳덩이라는 사실을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래를 앞둔 자리에서 그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대 회사 사장이 조용하지만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 자신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순간 정주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그저 자신 있는 척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표정에서 당혹감을 읽었는지 회의장의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거래는 이대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결심했습니다. 허세를 버리기로.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상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잘 모릅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의외의 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솔직한 고백을 들은 사장의 얼굴이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정직하군. 믿을 수 있겠. 그 한마디가 얼어붙었던 모든 것을 녹였습니다. 거래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사람들은 그의 허세가 아닌 그의 진심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모른다고 인정하는 그 용기, 더 나아지고 싶다는 그 순수한 마음이 돈과 사람을 모두 불러오는 거대한 힘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수한 마음은 사람을 끌어올려주는 구명조끼와 같습니다. 무거운 자존심과 허세라는 짐을 스스로 벗어던질 때 우리는 비로소 실패라는 깊은 물속에서 다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있게 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모른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세상 모든 것이 스승이 됩니다. 길가의 어린아이에게서도, 공장의 신입 사원에게서도, 심지어는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게서조차 배움의 기회를 찾아냅니다. 반대로 이제 나는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성장의 문은 굳게 닫히고 맙니다. 사람도, 돈도, 그리고 운도 더 이상 당신의 곁에 머물지 않고 조용히 떠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주영이 우리에게 남긴 첫 번째 유산. 그것은 바로 이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단순한 미덕이 아닌 성장의 문을 여는 열쇠였고 인연의 끈을 잇는 달이었으며 새로운 지혜를 불러오는 주문이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이 될 첫 번째 습관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스승으로 삼을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당신의 삶을 풍요로움으로 가득 채울 두 번째 습관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향해 달려갑니다. 더 높은 연봉, 더 넓은 집,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 그것들을 손에 넣어야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으면서 말이죠. 정주영 회장 역시 젊은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부족함이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돈이 더 많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처럼 성공해야만 한다. 지금 가진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 생각은 그를 끊임없이 채찍질했고 한순간도 쉬지 못하게 만드는 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없는 질주는 그의 마음을 점점 더 메마르게 만들었습니다. 잠을 자도 피곤했고 밥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터덜터덜 퇴근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세찬 비가 쏟아졌고 그의 마음도 젖은 솜처럼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덕을 넘어설 때쯤 거짓말처럼 비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먹구름 사이로 눈부신 석양빛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빗방울을 머금은 길가의 풀과 이름 모를 작은 꽃들을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정주영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는 생전 처음 보는 광경처럼 그 평범한 풍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을 머금어 보석처럼 반짝이는 풀잎들, 붉은 노을빛에 물들어 황금처럼 빛나는 꽃들, 그 아름다움 앞에서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깨달음이 그의 머리를 번개처럼 내리쳤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늘 부족하다고만 외치며 이 모든 것을 놓치고 있었구나.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이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내가 지금 가진 것들의 가치를 얼마나 깊이 느낄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풍경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아침을 밝히는 하늘의 푸르름에도, 콧가를 스치는 바람의 향기에도, 손을 데워주는 따뜻한 차 한 잔에도 그는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평범했던 일상 속에 실은 수많은 보물들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비로소 발견한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방으로 출장을 갔다가 늦은 밤 허기를 채우기 위해 길가의 작은 식당에 들렀습니다. 식당은 낡고 허름했고 메뉴라고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정식 백반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큰 기대 없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밥 한 술을 입에 넣는 순간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화려한 재료 하나 없었지만 그 맛은 놀라울 만큼 따뜻하고 깊었습니다. 마치 어릴 적 할머니가 차려주시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그는 무심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해주시던 밥맛이랑 꼭 닮았네요. 그러자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던 노부인 주인장이
주름진 얼굴 가득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이고, 손님. 우리 집은요. 가진 건 별로 없지만 고마운 것들만 가득하답니다. 그 한마디, 그 소박하고 평범한 한마디가 정주영의 가슴을 거대한 망치처럼 세게 울렸습니다. 그는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불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온통 부족한 것들만 보이는구나. 내게 없는 남의 떡, 내가 가지지 못한 성공,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만이 내 삶을 가득 채우는구나. 하지만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다. 내 삶의 모든 것이 기적이고 선물이 된다. 아침에 눈을 뜨면 당연한 듯 태양이 떠 있고 밥그릇에는 따뜻한 밥이 담겨 있고 내 몸은 건강하게 움직여줍니다. 이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삶은 그저 밋밋하고 지루한 반복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고맙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세상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충만함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정주영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없다를 찾는 사람은 평생을 부족함 속에서 살고 있다를 발견하는 사람은 이미 풍요로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현실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법칙입니다. 공장을 막 세웠을 무렵 자금은 늘 빠듯했고 낡은 설비는 언제 고장 날지 몰랐습니다. 직원들의 월급날이 다가오는 것조차 두려웠고 미래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투성이었습니다. 그때의 그는 늘 없는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부족한 돈, 부족한 기술, 부족한 시간. 그런데 어느 날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며 일하던 젊은 직원이 그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긴 돈은 없지만 마음은 참 풍요롭습니다. 그 순수한 한마디는 정주영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순간에도 사실 그는 이미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곁에서 함께 웃고 함께 버텨주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꿈을 꾸며 함께 땀을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풍요의 한가운데였던 것입니다. 결국 진짜 부자는 돈의 크기로 갈리는 게 아닙니다. 감사의 크기로 갈리는 것입니다. 그의 곁에 늘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이유는 단순히 그가 사업을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도 가장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이미 가진 것들에 감사할 줄 아는 그의 태도, 그 따뜻한 태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돈과 운까지도 그의 곁으로 끌어당겼던 것입니다. 풍요로움은 미래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그 작은 차이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풍경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배움의 문을 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풍요를 발견했다면 이제 당신은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항해에는 반드시 폭풍우가 따르는 법입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몰아치는 시련의 파도 앞에서 당신은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여기 그 어떤 위기에도 당신을 침몰시키지 않을 세 번째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속은 어떤 상태인가요? 미래에 대한 불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복잡한 인간관계, 수많은 걱정거리들이 뒤엉켜 마치 어지러운 창고처럼 혼란스럽지는 않으신가요? 정주영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던 때를 떠올려 봅니다. 매출은 줄고 함께 고생하던 직원들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마음은 늘 바늘 끝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고 조급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불안과 초조라는 먹구름으로 가득했고 밤에 잠을 자도 깊은 잠에 들지 못해 늘 피곤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고 그는 점점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산길을 걷던 그는 우연히 작은 암자에서 한 노스님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위태로운 기운을 읽었는지 스님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젊은이, 마음속이 어지럽혀져 있으면 복은 결코 들어오지 않는다네. 그 평범한 한마디가 마치 거대한 종소리처럼 그의 가슴을 깊이 그리고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만 찾고 있었구나. 부족한 돈, 떠나간 사람들, 나를 도와주지 않는 세상, 그렇게 바깥 세상을 향해 원망의 화살만 쏘아대고 있었구나. 정작 가장 큰 문제는 폭풍우처럼 요동치고 있는
내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는데 말이다. 마치 어지럽고 지저분한 방 안에서는 아무리 귀한 물건이 있어도 찾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속에 불안과 원망, 조급함이라는 먼지가 가득 쌓여 있으면 행운이라는 귀한 손님은 들어올 자리를 찾지 못하고 그냥 문 밖에서 발길을 돌리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더 큰 불행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그리고 고요한 마음은 새로운 기회를 불러들이는 통로가 됩니다. 그날 이후 정주영은 마음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같은 추상적인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질수록 그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아주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 짧은 호흡만으로도 들끓던 마음이 거짓말처럼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고요해지면 그는 거창한 계획 대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헝클어진 서류를 정리하는 일, 공장의 바닥을 쓰는 일, 직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일. 신기하게도 그렇게 마음의 질서를 바로잡고 눈앞의 작은 일들에 집중하자 꽉 막혀있던 인생의 흐름이 아주 조금씩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고 끊겼던 거래가 기적처럼 이어졌습니다. 그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의 질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증가는 위기의 순간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현대의 초창기 시절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수 없게 된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회사의 운명이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 같았습니다. 모든 임직원들이 새파랗게 질려 안절부절못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수라장 속에서 단 한 사람, 정주영만은 이상할 정도로 침착하고 태연했습니다. 그는 화를 내거나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담담하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듯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의 그 고요한 태도는 공포에 질려 있던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큰 위기 앞에서도 회장님은 저렇게 태연하시구나. 뭔가 다른 길이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 태연함이 곧 신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흩어졌던 마음을 다시 모았고 그의 지휘 아래 결국 기적처럼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훗날 당시를 회상하며 한 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회장님은 이상할 정도로 위기 앞에서 태연했습니다. 그래서 더 믿음이 갔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사람을 모으고 자본을 움직였으며 막혔던 길을 뚫는 기회를 불러왔던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불안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련이라는 파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고 나아갈 방향을 찾는 서핑과도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파도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키를 놓지 않으면 배는 끝내 침몰하지 않고 결국 항구에 닿게 됩니다. 그 키가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정주영은 늘 말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복은 저절로 자리를 잡는다. 그렇습니다. 운이란 결국 내 마음이라는 거울에 비친 빛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불안으로 흔들리면 세상은 혼란스럽게 보일 뿐이고 마음이 고요하면 비로소 나아갈 길이 선명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당신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마음부터 다스리십시오. 고요한 마음이라는 단단한 대지 위에 당신은 이제 무엇을 세우시겠습니까? 돈, 명예, 성공, 그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거대한 성을 짓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마지막 주춧돌. 이제 당신의 삶을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하게 만들 네 번째 습관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그것은 바로 책임입니다. 책임. 어쩌면 이 단어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피하고 싶은 부담, 벗어나고 싶은 굴레. 하지만 정주영에게 책임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고 신뢰라는 돈보다 더 큰 자산을 쌓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의 곁에 왜 그토록 많은 인재들이 모여들었을까요? 그가 월급을 많이 주어서? 아니면 그의 사업이 성공할 것이 확실해서?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그를 따랐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그의 입에서 나온 단 한마디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의 무게가 얼마나 거대하고 위대한 것인지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거대한 댐을 건설하는 대규모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인부들이 밤낮으로 땀 흘리고 거대한 기계들의 굉음이 산 전체를 울리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모두의 희망과 미래가 걸린 중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공들여 쌓아 올린 구조물의 일부가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순식간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희망에 가득 찼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곧 추악한 본능을 끄집어냈습니다. 누구 잘못이야? 나는 시키는 대로만 했어. 설계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야? 사람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끔찍한 재앙의 화살을 자신에게서 피하기 위해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었습니다. 그 순간 함께 땀 흘리던 동료애는 사라지고 불신과 공포만이 현장을 지배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이대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책임을 회피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정주영은 그 처참한 광경과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얼굴을 말없이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모든 혼란과 공포의 한가운데로 걸어들어가 단호하고 낮은 목소리로 그 모든 소음을 잠재웠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모두 내가 지겠다. 그 한마디, 그 짧은 한마디에 현장의 모든 공기가 순간 멈추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던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자신이 짊어지겠다는 그 선언은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곧 뜨거운 감동으로 변했습니다. 그 순간 현장을 지배하던 공포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자신들을 방패막이로 삼지 않고 오히려 가장 앞에서 모든 비난과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리더의 모습 앞에서 사람들은 다시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전보다 더 단단하게 뭉쳤습니다. 저런 분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 그런 뜨거운 신뢰가 그들의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기적처럼 사고를 수습했고 공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정주영이라는 이름 석자는 그 어떤 계약서나 보증서보다도 더 단단한 신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학교에서, 직장에서, 혹은 당신의 가정에서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당신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내 잘못입니다라고 말하는 용기였나요? 아니면 내 탓이 아니야 라고 외치는 방어적인 본능이었나요? 책임은 분명 무겁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버겁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알았습니다. 그 무게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견디는 자만이 남들이 감히 바라보지도 못하는 더 큰 길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책임을 지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를 올가매던 두려움은 오히려 작아지고 흔들리던 마음은 바위처럼 단단해집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변명을 만들고 남을 탓하는 데 쓰였던 모든 에너지가 이제는 오롯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지는 것은 나 자신에게 더 큰 자유를 주는 행위입니다. 정주영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두려움은 도망칠 때 커지고 맞설 때 작아진다. 책임을 지는 행위야말로 두려움이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보는 일입니다. 내가 도망치면 도망칠수록 나를 따라오는 그림자는 점점 더 커져서 결국 나를 집어삼키고 맙니다. 하지만 내가 용기를 내어 뒤돌아서서 그 실체를 똑바로 마주보는 순간 그 거대했던 두려움은 실은 별것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돈과 사람, 그리고 운을 끌어당기는 네 번째 비밀은 바로 이 책임지는 태도입니다. 당신이 기꺼이 책임을 질 때 사람들은 당신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쌓이는 곳에 돈과 기회는 반드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어깨 위에 기꺼이 책임의 무게를 짊어지십시오. 그 무게야말로 당신을 세상의 리더로 우뚝 서게 할 가장 영광스러운 왕관이 될 테니까요. 순수한 마음으로 배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고요한 마음으로 위기를 다스리고
책임지는 태도로 신뢰를 얻었다면 이제 당신의 인생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 그 마지막 습관만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앞선 4가지 습관을 모두 하나로 묶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강력한 엔진입니다. 바로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도전을 멈추지 않는 정신입니다. 정주영의 인생은 단 한 번도 이미 닫혀 있는 편안한 길 위에서 시작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늘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길이 없으면 그는 직접 땅을 파서 길을 냈습니다. 강이 가로막으면 그는 직접 다리를 놓거나 배를 띄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불가능하다. 미친 짓이다. 현실을 모르는 몽상가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비웃음 앞에서 차분히 그리고 단호하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다. 안 해본 거다. 이 한마디, 이것은 단순한 구호나 좌우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뼈대역, 그의 심장을 뛰게 하는 피였으며 그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그는 낡은 공구 상자 하나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했지만 그는 그 안에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울 거대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눈앞의 부족함 대신 앞으로 자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대한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남들이 불가능이라 부르는 절망 속에서 그는 희망의 씨앗을 심고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딛는 걸음마다 기적처럼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의 도전 정신이 가장 눈부시게 빛났던 순간은 바로 조선업에 뛰어들었을 때였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제 막 일어서려던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변변한 기술도 막대한 자본도 배를 만들어 본 경험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배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정부 관료들조차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정 회장, 이건 미친 짓이야. 제발 꿈에서 깨어나시오. 하지만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허벌판인 울산 백사장 사진 한 장과 외국에서 빌린 유조선 설계도 단 한 장만을 들고 바다를 건너 영국의 선박차관단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 앞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당당한 선언을 합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면 우리는 이 허허벌판에 세계 최고의 조선소를 짓고 당신들이 주문할 배를 바로 그곳에서 만들어주겠소. 모두가 어이없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그 어떤 의심도 없이 확신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배를 만들 기술도 자본도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할 수 있다는 뜨거운 정신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의 그 믿기지 않는 열정과 도전 정신은 불가능의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모두가 비웃었던 그 허허벌판 위에는 정말로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가 우뚝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조선 강국이라는 위대한 신화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도전의 길에는 늘 두려움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실패에 대한 공포, 미지에 대한 불안. 하지만 그는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두려움을 정면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두려움이란 내 안의 나약함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거울을 깨고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 길은 반드시 열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태도는 단순한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단련된 두려움을 이기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곁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기꺼이 책임을 지며 길 없는 곳에 새로운 길을 여는 사람, 그 사람의 곁에 서 있으면 누구나 더 큰 세상을 함께 꿈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주영의 도전이 위대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의 도전은 결코 자기 개인의 성공과 부를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뜨거운 신념이 있었습니다. 함께 잘 살아야 한다. 사업이 커질수록 그는 더 많은 사람을 고용했고 더 많은 가정을 책임졌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돌고 돌아야 산다. 내 주머니에만 쌓아두면 그것은 썩어버린다. 그렇기에 그는 직원들의 월급날을 지키기 위해
밤새도록 거래처를 찾아다니며 돈을 구하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을 먼저 챙겼습니다. 그런 그의 진심에 직원들은 감동했고 더 큰 헌신으로 그를 따랐습니다. 그에게 기업이란 단순히 이익을 창출하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기반을 제공하는 거대한 공동체였습니다. 그의 도전이 성공할수록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유산, 도전, 그것은 욕심이 아니라 나눔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자기만의 이익을 좇는 순간 사람도 돈도 운도 모두 흩어집니다. 그러나 함께 나누고 함께 책임지며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더욱 단단하게 당신의 곁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정주영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듯합니다. 사는 게 도전이지. 도전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니지 않나? 당신의 심장은 지금 무엇을 위해 뛰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거친 파도를 맨손으로 막아서고 불가능한 땅에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간 한 남자의 삶을 숨가쁘게 따라왔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불도저, 신화, 거인과 같은 거대하고 압도적인 수식어들이 따라붙었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상징적인 건물들, 전 세계의 바다를 누비는 거대한 선박들, 그리고 도로 위를 질주하는 자동차들. 정주영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리고 어쩌면 너무나도 거대한 성공의 아이콘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엄청난 부와 그가 이룩한 위대한 업적들을 보며 감탄하고 때로는 질투하며 혹은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라고 선을 긋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긴 이야기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잠시 그 화려한 결과물들로부터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가장 근원적인 힘, 그의 삶을 지탱했던 보이지 않는 뿌리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유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과연 수십조 원에 달하는 재산이었을까요? 혹은 그가 세운 수많은 회사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들은 단지 열매일 뿐입니다. 진짜 유산은 그 열매를 맺게 한 씨앗, 바로 그의 태도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하지만 그래서 더 위대한 5가지의 살아있는 습관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비어있는 마음으로 배우려는 자세였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이라는 학력이 전부였던 그는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의 스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어린 직원에게도 현장의 막내 인부에게도 스스럼 없이 물었습니다. 이보게, 이건 뭔가? 그의 질문에는 권위나 체면이 없었습니다. 오직 순수한 호기심과 배우려는 열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이 아는 척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터넷 검색 몇 번으로 얻은 얕은 지식을 세상의 모든 진리인 것처럼 여기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보다 내가 아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지는 않나요? 정주영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배움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고. 텅 빈 잔만이 새로운 물을 채울 수 있는 법입니다. 두 번째 유산은 불평 대신 감사하는 눈으로 세상을 보는 습관이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을 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폐허 속에서도 새로운 건설의 기회를 보았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었던 서산 간척지 사업에서 거센 물살은 그에게 원망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조선 공법이라는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한 영감의 원천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직 해결해야 할 과제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둘러싼 환경은 어떻습니까? 혹시 부족한 것,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세며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월급이 적다고, 집이 좁다고, 나에게는 왜 기회가 오지 않느냐고 한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주영의 삶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출발점이라고 말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어진 조건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가장 창의적이고 강력한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요동치는 파도 위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는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었습니다. 위기는 그의 삶과 동의어였습니다. 단돈 500원짜리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 그림 하나를 들고 수만리 떨어진 영국으로 가 배를 수주하려 했던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비웃었습니다.
돈도 기술도 경험도 없는 나라에서 배를 만들겠다는 그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이 의심과 불안 그리고 불가능이라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엄청난 압박감에 짓눌려 스스로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등대처럼 고요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외부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내면에서 확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된다. 반드시 할 수 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존재를 인정하되 그 두려움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고삐를 쥐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분명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시험에 낙방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신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외부의 위로나 도움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 자신,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힘뿐입니다. 네 번째는 그 어떤 결과에도 변명하지 않고 온전히 책임지려는 주인의식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는 천근만근의 무게가 실려 있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의 주도권을 나에게로 가져오는 가장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라고 남 탓을 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무력한 피해자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내 책임이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 즉 주인공이 됩니다. 정주영에게 회사의 직원은 부하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책임을 나누어지는 동업자였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책임졌습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당신은 스스로를 주인공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상황에 끌려다니는 조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선택, 당신의 행동, 그리고 그 결과까지 모두 나의 것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당신의 인생은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이봐, 해봤어? 라는 그의 질문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이 짧은 질문 속에는 그의 인생 철학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안주하는 것을 죽음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건설업에서 성공을 거두었을 때 그는 자동차에 도전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안정되자 그는 다시 조선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삶은 성공에서 또 다른 성공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도전에서 또 다른 도전으로 이어진 여정이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실패가 두려워 도전을 망설입니다. 넘어질 것이 무서워 첫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실패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의 삶 자체가 그 증거였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지만 그에게 그것은 그저 성공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였을 뿐입니다. 지금 당신의 가슴 속에는 오랫동안 품어왔지만 차마 꺼내지 못했던 도전의 씨앗이 있습니까? 너무 늦었다고, 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주영의 목소리가 지금 당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나 했는가? 순수한 마음으로 배우고 감사하는 눈으로 세상을 보며 마음을 다스려 위기를 이겨내고 기꺼이 책임지며 끝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도전. 이 5가지 습관이 바로 정주영 회장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유산입니다. 이것은 초인적인 재능이나 특별한 배경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나 돈이 아닌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삶의 태도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화려한 재능이 없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범한 습관이 결국 비범한 인생을 만듭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무엇을 생각하고 하루 동안 어떤 말을 하고 잠들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오늘 단 하루만이라도 아는 척, 괜찮은 척, 강한 척 하는 것을 멈추고 솔직해지십시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인정하십시오. 불평 대신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해 보십시오. 매일 타는 지하철이 정시에 와주는 것에, 점심으로 먹은 김치찌개가 유난히 맛있었던 것에, 친구가 보내준 웃긴 영상에 잠시나마 웃을 수 있었던 것에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길을 그저 한 걸음 내디뎌 보십시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 한 걸음 자체가 이미 위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당신의 삶이 끝나는 날, 세상은 당신에게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를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 당신의 영혼을 향해 던져질 질문은 오직 하나일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습관을 지키며 살아왔는가? 부디 그 마지막 질문 앞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환한 미소로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우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정주영이라는 거인의 삶을 통해 우리는 결국 평범한 습관의 위대함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5가지 습관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깊이 와닿은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내일부터 당장 삶에 적용해보고 싶은 단 한 가지 다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다짐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선언이 위대한 인생을 향한 가장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